오늘은 4학년 수학 3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를 해보았는데요. 새로운 개념이라 많이 어려웠을 것 같지만 반복 연습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과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적이지만 어려운 개념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48쪽과 49쪽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의 문제였는데요. 잘 해결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미리 풀어오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먼저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825 나누기 23의 몫을 어림해 보세요. 어림을 도와주기 위해서 10개 묶음씩 묶여져 있는 표인데요. 23을 10개로 묶었을 때, 20개로 묶었을 때, 30으로 묶었을 때, 40으로 묶었을 때의 값을 먼저 구한 후에 어림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23 곱하기 10이 230이었기 때문에 23 곱하기 20은 460이 됩니다. 그 다음은 690이 되지요. 40묶음의 경우에는 920이 됩니다. 825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920은 제외하게 되고요. 690을 넣어주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은 30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은 값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몫이 한 자리수인 나눗셈의 동그라미표, 몫이 두 자리수인 나눗셈의 세모표 하세요. 이 문제는 어림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자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10이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87 나누기 17의 경우 17을 10배 한 숫자는 170입니다. 그런데 187이 17을 10묶음한 170보다 크기 때문에 187 나누기 17은 몫이 두 자리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모가 되겠죠. 두 번째로 581 나누기 83의 경우에는 83을 10번 묶어주면 83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자릿수의 몫이 나올 것입니다. 117 나누기 13의 경우에도 13을 10묶음 했을 때 130, 117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도 한 자릿수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646 나누기 34의 경우에는 34를 10배 해도 340, 즉 646보다 작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모가 됩니다. 깜짝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 문제인데요. 이 단원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서 깜짝 문제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48 곱하기 2는 96, 96 나누기 4는 4, 28, 4, 46, 24가 됩니다. 106 곱하기 2는 212, 212 나누기 4는 53, 412 곱하기 2는 824, 824 나누기 4는 2, 0, 6, 206이 됩니다. 3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일단 399 안에 19가 몇십 묶음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묶음이었을 때는 190, 20묶음이었을 때는 380,
이기 때문에 2를 넣어주고 380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빼주게 되죠. 9, 1. 19가 나왔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서 나머지를 19로 나눠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21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744 나누기 31을 하기 위해서 10묶음을 해줬을 때 310, 20묶음을 해줬을 때 620, 30묶음을 했을 때는 930이 되므로 20묶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써주고 6, 2,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4, 2, 1이 됩니다. 12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에 얼마를 곱해야 하냐면 4입니다. 4, 1은 4, 4, 32 해서 0. 그래서 이 문제의 몫은 24가 됩니다. 4번 문제는 528 나누기 11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각 단계에서 값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떤 식을 통해서 나왔는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480은 12와 40이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계산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은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온 48은 이렇게 빼준 값이죠. 그래서 이곳은 디귿이 되고요. 다음으로 48은 12와 1의 자리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4, 즉 기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각각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지난 시간 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니 눈여겨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케이블카 한 대에는 한 번에 14명이 탈 수 있습니다. 학생 294명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듬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모듬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학생 294명이 14명씩 나누어 타야 하기 때문에 식은 294 나누기 14가 됩니다. 294 나누기 14를 적어두고 14의 10묶음은 140, 20묶음은 280. 그렇기 때문에 2를 넣어주고 280 적어줍니다. 빼주면 4, 1. 14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1 모듬을 만들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수일이는 816 나누기 16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수일이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완성해 보세요. 수일이가 지금 문제를 잘못 해결했는데요. 지금 아래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나머지 32는 뭐보다 크죠? 네, 지금 나누어 주는 수보다 큽니다. 나머지 32는 나누어 주는 수인 16으로 더 나누어지기 때문에 816 나누기 16의 몫은 49보다 커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50 뭐가 되겠지요? 한번 같이 풀어보면 40묶음은 이미 틀린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 늘려서 50묶음을 해보면요. 800이 됩니다. 그래서 5묶음 넣어주고 800 빼주면 16. 한 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0. 그래서 몫은 51이 됩니다. 오늘은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와 거의 같은 부분인데요. 오늘도 풀이 순서와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74쪽입니다. 알뜰장터에서 기부받은 책이 모두 685권입니다. 마을 도서관에 보내기 위해 27권씩 묶으려고 합니다. 책을 몇 묶음까지 만들 수 있고 남는 책은 몇 권인지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685권을 27권씩 몇십 묶음, 그리고 그 나머지를 몇 묶음으로 계산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몇십 묶음씩 묶어보면요. 10묶음일 때는 270권, 20묶음일 때는 540권, 30묶음일 때는 810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묶음 수는 20묶음, 남는 수는 685 빼기 540, 5, 4, 1, 145권이 됩니다. 남는 책이 145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27권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되는지 찾아보면 27, 54, 81, 108, 135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되겠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145를 27권씩 묶어주면 5묶음이 되고 10권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간편하게 식으로 나타내어 볼 텐데요. 685 나누기 27. 일단 몇십 묶음부터 어림을 해보면요. 10묶음일 때 270, 20묶음일 때 540이었기 때문에 2를 써주고요. 540, 5, 4, 1, 145가 나왔기 때문에 145에 몇 묶음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5가 나왔죠? 그래서 135 빼주면 10. 그래서 685 나누기 27의 몫은 25, 나머지는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685 나누기 27을 계산할 때 왜 저런 부분이 나오는지, 어떻게 그 부분이 도출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할 때에는 먼저 몇십 묶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27 곱하기 20, 즉 20묶음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지요. 계산을 해주면 540이지요. 그리고 나서 685와 540을 빼줍니다. 그러면 145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묶음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27 곱하기 5를 해주면 135.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145에서 135를 빼주면 10이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20묶음과 5묶음을 더해서 몫은 25,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10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식 안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해결할 때는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잘 푸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83 나누기 2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몇십이 되는지 어림을 하게 되는데요. 983은 약 1000 또는 9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은 20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이나 50의 값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983 나누기 21을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겠는데요. 먼저 40묶음이 되는 것은 알려주었습니다. 몇십은 얼추 맞춘 것 같네요. 그래서 143이 나왔는데 21씩 몇 묶음이 있어야 143에 가까워질까요? 27에 14이지만 뒤에 1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아서 6묶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126이 되네요. 그래서 6을 넣고 126을 써주면 이렇게 빼주면 7 빌려줬으니까 17 나머지와 나누어주는 수와의 관계를 보니 이 문제는 제대로 푼 것 같습니다. 그 결과 983 나누기 21의 몫을 생각해 보면 몫은 46, 나머지는 1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식은 여러 번 연습해 보았는데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를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나누는 수 21 곱하기 몫 46 더하기 나머지인 17이 983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1 곱하기 46은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면 6일은 6, 6이 12, 4일은 4, 4이 8, 966입니다. 966이라는 값에 17을 더해주면 3, 8, 9, 983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산 결과, 계산한 결과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75쪽에 문제 3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좋으니 계산 과정 자체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3 나누기 42의 경우에는 41을 10묶음 했을 때 420, 20묶음 했을 때 840이기 때문에 몇십 묶음으로 묶는 경우 10묶음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써주고 420 써주시고요. 빼주면 363이 됩니다. 그래서 이 363을 42로 나누어 보면 48에 32, 49, 36이니까 8 넣어 보겠습니다. 28에 16, 48에 32, 33 빼주면 7, 2, 27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18, 나머지는 27이 되지요. 695 나누기 26의 경우도 10묶음부터 고민을 해보면 260, 20묶음일 때는 520 이기 때문에 20묶음이 들어가겠네요. 695 나누기 26 해서 20묶음을 넣어주면 5, 2, 0 빼주면 7, 175가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묶음수를 생각해보면
28에 16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7 넣어주겠습니다. 6, 7에 42, 2, 7에 14. 이번에도 넘어가게 되네요. 그럼 하나 더 줄여서 6, 6, 6에 36, 2, 6에 12, 15. 빼주면 9와 1, 19가 됩니다. 그래서 695 나누기 26의 몫은 26, 나머지는 19가 되죠. 다음으로 900 나누기 34입니다. 34가 20묶음 들어갈 것 같네요. 왜냐면 30의 30배가 900이기 때문인데요. 900 나누기 34 20묶음을 해주면 4, 2, 8, 2, 3은 6 해서 빼주면 2, 220이 됩니다. 220 안에 34묶음이 몇 번 들어가나 생각해보면 6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보면요. 4, 6에 24, 3, 6, 18, 20. 네, 그래서 6번 넣어주면 204. 빼주면 6과 1. 그래서 몫은 26, 나머지는 16이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 검산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나누어주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900이어야 됩니다. 34 곱하기 26 해주면요. 6, 4, 24, 3, 6, 18, 204, 4, 2, 8, 6, 4, 8, 8. 884에서 16 더해주면 0, 0, 9. 그래서 900인 걸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였네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과제는 익힘책 50쪽과 51쪽입니다. 오늘도 계산 과정에 주의하며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는 검산식 잊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원 동안 새로운 것들을 배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